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 부산 6경주에 부산일보배 대상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4마리의 마필들이 내려와 있고요. 부산에서도 지금 단거리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단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서울에 부산에 또 빅매치가 이루어질 그런 경주인데 아무래도 특별 경주가 아니고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상금 규모도 규모고 또 이 서울과 부산 또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죠. 단거리 경주에서 최강자를 가리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경주, 해당 경주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서울에 10개, 부산에 7개 경주가 변함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포화주로 해서 토요일날 경주가 이루어졌고, 부산은 조금 이제 일요일에 경주가 좀 더 마를 것 같은데 다습 내지는 양호까지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주로의 상태, 금요일에는 좀 다소 안쪽이 뭐 많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약간 좀 무거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 특히나 대상 경주 안쪽 게이트 출발 마필들이 어떻게 전개를 푸느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경주 살펴보기로 하겠고, 3월 8일 일요일은요, 제가 부산과 서울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복병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초반부 3경주, 후반부 8경주, 3경주와 8경주, 부산은 5경주와 7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 출발로 좀 전개가 안 좋았었던 마필들, 이번에 좀 전개가 좋아졌습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7번 영원한 솔레오예요.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영원한 솔레오 같은 경우는 직전에 12번, 데뷔전에도 12번, 이게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 출발로 전개가 좀 안 좋았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7번의 마이야, 뭐 충분히 선행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그러니까 많이 팔려주고 있고, 또 한 마리 마필은 똑같이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빛나리즈 직전에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 8번으로 조금 다소 좋아졌어요. 조금은 좋아졌고, 루이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충분히 끌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고, 안쪽에서는 이 스터닝 볼트입니다.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스터닝 볼트도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직전에 몇 번, 9번, 직전에 두 번 다 9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3번 게이트로 출발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자체가 포화, 완전 논바닥 주로에다가 안쪽 인코스 전개 조건이 지금 너무 좋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3번 푸르칸 기수의 스터닝 볼트까지 인기 마필 3마리가 좀 선전할 수 있는 전개와 이 발걸음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1경주는 가볍게 지나갈게요.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서는 특별히 별로 보이는 말이 없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원모 타임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6번
비트프레시입니다. 지금 서울의 토요경마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김용근 기수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승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천승을 했을지 토요일에 아니면 못했을지 그거는 이제 토요경마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토요일에 못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비트프레시를 뺄 수가 없겠죠. 토요일에 운이 없어서 김용근 기수가 천승을 못했다, 못 채웠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트프레시를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되는 말도 되는 말이거니와 김용근 기수도 천승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만약에 토요일에 천승을 채웠으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 거고 여하튼지 간에 두 마필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뱅크라인이죠. 최범현 2026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승 1위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최범현 기수가 지금 기수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는 뱅크라인까지 이 중간에 껴있는 이 말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자 근데 이번 경주가 정말 희한한 놈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 그 희한한 놈이 뭐냐면 안쪽에 이 거센무적입니다.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지금 감량 이점을 가지고 있죠. 감량 3kg 이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있는 놈이거든요. 스타트가 돼. 이게 기본 스타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 스타트가 있는 말에다가 감량까지 더해줬어. 그러면 이거는 정말 호랑이에 날개 달아준 격이거든요. 우인철 기수가 작심하고 안쪽에서 선행을 쏘고 나간다. 그러면 얘가 이 철퍼덕한 비바닥에 선행을 갔을 경우에는 얘가 또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아직 선행을 시원하게 한번 가본 적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코스 출발 조건을 가지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복병 마필은 감량 조건, 거센 무적을 추천드릴게요.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되는데 이번 경주는 6번 석세스 평화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석세스 평화가 지금 34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주행 재검을 받을 때 모습을 보니까 아주 시원한 발걸음이었거든요. 조교 상태도 뭐 나쁘지 않았고 기본적인 싹수도 있는 마필이고 자 이성재의 석세스 평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는 스카이넥스가 현장에서 깜빡이로 갈 그런 마필인데 스카이넥스는 데뷔전이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최시대 기수냐 이성재 기수냐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선택인데 최시대를 축을 잡고 갈 거냐 이성재를 축을 잡고 갈 거냐 이거는 진짜로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자 그래서 현장의 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놈을 잡고 갈 거냐. 이제 그게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지만 일단 마필의 능력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석세스 평화가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죠. 경주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자 그리고 뭐 공백은 있지만 주행검사 때 발걸음을 봐서 알지만 발걸음은 이상이 없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이 아유레디 제가 직전에 아유레디가 이 직전 경주 30배로 31배로 들어왔는데 제가 조찬을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마필이죠. 자, 그만큼 아유레디가 후미권의 끝걸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솔직히 조인권 기수 말 타는 걸 보면 말을 잘 못 탔거든요. 말을 잘 못 탔는데 말이 좀 잘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기수의 역량보다는 말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또 외곽 게이트 출발인데 지금 부산의 주로로 봤을 때 금요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안쪽보다 외곽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조윤권 기수 직전보다 좀 더 잘 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인기마예요. 직전에는 아예 안 팔린 말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인기마가 돼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번 경주 제가 좀 볼 수 있는 복병은 이게 될 것 같아요. 바벨 풀고래. 바벨 풀고래인데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좋습니다. 여기 뭐 스카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뛸지 모르지만 백광열 쪽에서 마방의 이 자체가 신마들이 그렇게 막 못 뛰지 않기 때문에 좀 볼 수 있죠. 아유레디도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이 있고 하지만 바벨 풀고래도 준비가 잘 됐어요. 훈련 상태도 괜찮고 금요일의 모습을 보면 진겸 기수가
상당히 좀 괜찮게 말을 탔죠. 이번 일요일도 진경기수가 좀 잘 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벨 풀고래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복병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부산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 제가 중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경주가 되겠는데 좀 빠르게 잡아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을 하나같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볼까요? 안쪽에 이번 라온 파노라마 김성현 기수, 일단은 김성현이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가 인기마라고 좀 갸우뚱할 수 있는데, 직전에 이 권중석 기수가 말을 탔을 때 뭐 못한 게 있나요? 정말 깔끔하게 잘 탔습니다. 근데 말이 못 뛰었어요. 이거는 김성현 기수가 기승해서도 해서지만 직전의 모습을 보면 말이 기본기가 좀 뛰어난 말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김성현 기수가 아무리 잘 타도 이거를 축을 놓고 간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고, 자, 여기 이제 깜빡이로 팔려주는 5번 블랙선인데, 임다빈 기수.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가 말을 잘 타는 기수인데, 장추열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안 됐어. 껍데기 벗겼는데. 임다빈이 타가지고 인기 마필. 야, 이거를 믿을 수 있나? 김성현과 임다빈의 조합으로 깜빡이다. 저는 벌써 배당이 터지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솔솔 나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이제 눈꽃인데, 눈꽃은 기본적으로 스타트 자체가 안 돼요. 후미 전개밖에 안 돼, 후미. 근데 지금 서울의 주로 자체가 후미에서 추입이 안 되죠, 추입이. 추입이 안 되는 상황에 불량주로란 말이죠. 불량주로의 추입, 이거는 조합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진짜 말이 기가 막히게 좋지 않은 이상은. 자, 그래서 인기마 3마리가 모두 다 일단 불안하다. 이 3마리의 조합은 절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와중에 딱 좋아진 복병마가 출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땡큐죠. 여기서는 어차피 얘네들을 놓고 하라고, 야, 너 돈 줄 때 놓고 해, 그렇게 해도 안 놓고 할 말들인데 좋아진 복병마필까지 출전한다. 당연히 그놈 놓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기 마필들을 왜 놓고 합니까? 얘네들은 뒤로 돌려놓고, 축은 복병으로 세워놓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셋 중에 주력으로 때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못 믿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복병을 축으로, 복병을 주력으로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 배당 자체가 뭐 한 40배 넘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좀 고배당을 노리면서 3경주 준메인 승부처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600m로 진행이 되는데, 자, 6등급에 1600m라고 그러면 6등급에서 최장거리죠. 6등급 1600m는 거의 능력 부진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그 와중에 또 조금 잘 뛰는 이만큼 좀 좋은 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안쪽에 매직 미러를 가장 먼저 봤어요. 일단은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으로 좋아졌고, 지금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 1번 게이트 잡고 있으면 뭐 선행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금요일날 경주, 부산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1번 잡고 있는 말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산이 안쪽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1번 게이트 불리하단 말이죠. 또 여기에 도로시킨이 인기마예요. 안쪽에 1번, 2번.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거리 경험 있는 매직 미러가 조금 더 좋아 보였으나, 자, 금요일에 경주를 좀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거리 경험은 없어도 이 킹블랙이 외곽 게이트 출발의 진겸이면은 얘가 더 낫겠다 싶어요. 물론 뭐 얘가 더 많이 팔리는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거리 경험 있는 놈들이 조금 낫거든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 구경주에 24주 마방에서 원투로 들어오면서 아주 뭐 배당을 100배 넘는 999 배당을 터뜨려 놨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이 또 1번이다. 근데 김호수 기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타야 돼요. 1번 게이트 그 불리함을 딛고 나오려고 그러면. 자, 그래서 외곽에 있는 9번 킹블랙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이 복병을 좀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송경민 기수는 좀 잘 추천을 안 하는데 금요일에 송경민 기수가 말을 또 잘 타더라고요.
금요일에 부산 주로 자체가 이 송경민 기수한테 딱 맞는 주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서 몸싸움하는 거 싫어하고 외곽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혼자 말 타는 거 좋아하는 딱 그 스타일로 타니까 금요일 날 좀 성적이 좀 잘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브리도 캡틴이 후미전개죠. 후미전개에서 외곽으로 송경민 기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서 몸싸움하는 걸 싫어합니다.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부비적거리면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외곽에 떨어져가지고 혼자 그냥 쑥 이렇게 나 혼자 다른 말들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그렇게 탄다 그러면 지금 주로 여건상 딱 적당한 복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 마필은 또 그런 전개로 뛸 수 있는 마필 브리도 캡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경주로 준비되어 있는데 4번 마이티비트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맞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꾸준하게 지금 중거리 1400에서는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부담 중량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부담 중량을 줄이고자 우인철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요.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니까 52.5로 부담 중량이 많이 낮아졌고, 일단은 보여준 발걸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팔려주겠죠. 자, 여기에 이제 외곽의 9번 관악산 스카이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관악산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금 빅투아르 탔는데 감량 2kg다. 여기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인데 일단은 관악산 스카이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선입 전개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무조건 앞에 가야지 뛰는 거죠. 후미에서 추입하기에는 좀 버거웠기 때문에 앞에 가는 관악산 스카이도 당연히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고, 여기 이제 3번 학산 프린스인데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학산 프린스, 얘도 뭐 직전에 루이스 기수인가요? 코지 기수였구나. 코지 기수가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그 전에 이동화 기수 말 타는 걸 보면은 조금 별로 왜 말을 저렇게 타지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코지 기수가 타서 입상을 바로 차지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마이야 기수 똑같이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는 좀 복병을 한 마리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엘리트 피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엘리트 피스가 뛰는 모습을 보면 1400까지는 괜찮아요. 뭐 1600, 1700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1400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경주 전개를 좀 잘 풀어줘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조한별 기수가 계속 탔던 말이고 1번 게이트 출발 줬거든요. 지금 1번 게이트. 그렇다고 얘가 뭐 스타트가 아예 없는 말도 아니에요. 얘도 선입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을 발판 삼아서 충분히 선입 전개까지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조건이 너무 좋다. 조한별 기수가 정말 좀 내가 이번에 여기서 작심하고 좀 멋있게 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탄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울 4경주의 복병 마필은 이 엘리트 피스의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너무 좋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있는 마필이죠. 5번 보령의 신흥.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승훈, 다실바, 진겸 3명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역시 보령의 신용을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기에 있어서는 앞서 있죠. 자, 그리고 6번 빅스타입니다. 다실바 기수.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요일에 보면 서승훈, 다실바, 진겸이에요. 여기도 매직쇼 진겸이죠. 서승훈, 다실바, 진겸. 금요일에 잘 탔던 이 3명의 기수가 인기를 나란히 끌고 있어요. 이 3명의 기수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이 3명의 기수가 인기를 끄는 거는 당연히 마필들의 발걸음도 그만큼 되니까 팔려주고 있는 상황이겠죠.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좋은 모습인데, 자, 여기는 얘가 좀 보여요. 석세스 골드라는 말인데, 신윤섭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호식 기수였죠. 이호식 기수,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자, 직전의 모습을 보면 12번 외곽 게이트 출발에 이번에 3번 게이트로 좋아졌잖아요. 얘가 기본적인 스타트가 빨라요. 스타트가 좋아.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게이트 조건이 이렇게 좋아져서 스타트까지 좋은 말이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금상첨화죠.
자, 그래서 더 관심을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오프닝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산 주로가 안쪽 인코스를 잡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결코. 외곽을 차라리 4열 내지 5열을 잡고 도는 게 그게 더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실바 기수나 서승훈 기수 보시면 이렇게 주로가 무거울 때 딱 보면 안쪽에 주로가 이제 인코스가 이렇게 주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보통 이렇게 머리가 좀 되는 기수들은 선행 가도 이렇게 안쪽에 뭐 한 3, 4마신 정도 벌려놓고 가요. 다실바 기수도 금요일에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외곽으로 빼나오려고 계속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원래 평상시 다실바 같으면 인코스로 뚫고 나옵니다. 인코스로 무조건 나와요. 근데 금요일에 다실바 모습을 보면 계속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빼나오려고 계속 간을 보고 있어요. 뒤따라가면서도 내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바깥에서 말들이 자꾸 이제 접어 들어와서 밀고 들어오잖아요. 바깥에서. 내가 안쪽에 있을 때. 근데 다실바에서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그걸 다 막아냅니다. 야, 더 밀고 들어오지 마. 나 안에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서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요. 말들이 안쪽으로 밀을 때 그거를 계속 버티고 있다가 3, 4코너 도를 때 계속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직선주로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실바 기수가 지금 주로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좀 머리가 나쁜 기수들은 계속적으로 인코스 타기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주로 상황을 지금 서승훈, 다실바 기수, 진경 기수 알고 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타는 애들보다는 이게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거를 인지하고 타는 애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신윤석 기수가 안쪽에서 선행을 한번 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석세스 골드라는 말 자체도 따라가는 것보다 선행 가는 걸로 더 잘 뛰겠죠. 선행 가면 일단 말들이 또 기본적으로 더 뛰기도 하니까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신윤석 기수가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는데 선행을 갔을 때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버리면 딱 펜스에 붙여가지고 이 자리를 타고 오면 사코너 돌고 여기에 딱 오면 뽀로록 하고 죽을 거예요. 왜? 깊은 데만 계속 밟고 오면 죽거든. 무거우니까.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을 가더라도 한 3, 4마신 열어놓고서 이렇게 간다. 근데 이 기술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쪽을 열어놓고 갈 때는 선행을 갈 때 내가 펜스에 붙여놓고 딱 가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만 견제를 하면서 가면 돼요. 이게 딱 옆 눈질로 보면서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안쪽을 벌려놓고 가는 상황이면 뭐냐면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요. 내가 안쪽에서 나오는 놈도 이거를 내가 견제하면서 얘가 쑤시고 나오면서 그냥 축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말이 선행 가다가 안쪽에서 뭐가 탁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거 어렵거든. 바깥쪽에서 나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양쪽을 신경 써야 돼서 그게 좀 어려운데, 신윤석 기수가 좀 그렇게 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전개 자체는 지금 이 석세스 골드가 게이트 조건이 좋아지면서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되는 복병 마필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외곽의 그레이스데이가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는데 왕별이에요. 자, 그리고 제2원 파워 김효정 기수가 외곽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깜빡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곽 10번, 11번 게이트. 자, 그런데 그레이스데이 같은 경우는 일단 훈련 상태도 좋거니와 지금 감량 2km면은 승급전이죠. 훈련 상태 좋고 승급전인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어. 근데 중속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행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1300, 1400, 서울의 1300, 1400이 여기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1300 여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400은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1400m 출발 조건, 1300m 출발 조건에서는 이 직선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도 빠르게 접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그래도 인코스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스타트를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 얘가 중속력 붙여갖고 나오지만 2, 3마신을 먼저 치고 나오지 못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안쪽에서 절대 안 비켜주거든요. 이건 내 길이야 하고 내가 밀고 나가버리면 안쪽에 1, 2, 3번이 무조건 가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뭐 자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쪽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외곽이 또 불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데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마신 정도 더 빨리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스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 J1 파워는 김효정 기수.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덥석 인기맛 깜빡이를 한 방 물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피는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한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는 또 한 마리가 좀 수상한 놈이 있습니다. 수상한 놈. 이 동강의 스타예요. 지금 거세를 했어요. 거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뛰는 게 5번을 뛰었거든요. 5번을 뛰면서 그래도 우승은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거세를 시켰다는 건 뭐예요? 거세를 그냥 괜히 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세를 시킨다는 거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땡땡이를 심하게 깐다. 그러니까 땡땡이. 이 땡땡이가 뭐냐면 농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땡이가 뭐냐면 수말들은 이 말들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는 이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잖아요. 모여서 사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항상 서열이 있어, 서열이. 서열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사람하고 말하고 서열을 정합니다, 자기가. 딱 탔을 때, 아, 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얘는 내가 말 잘 들어야겠다. 얘한테 복종해야겠다. 이렇게 서열을 딱 정해요. 근데 그게 짧은 순간 안에 끝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이 사람을, 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 말을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 사람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좀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수말들이 그렇게 특히 그 기질들이 센 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땡땡이 까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알로 봐가지고 막 위험한 행동들을 해요. 사람이 타면은 뭐 기립해가지고 뭐 뒤집어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막 퍼덕퍼덕 해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악벽을 부리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이제 그때는 가차 없이 자르는 거죠. 확 자르는 거죠. 그러면 좀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또 잘 뛰는 애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걸렸을 때 거세를 하는데, 얘가 지금 거세하고 13주 동안 충분히 휴식을 했습니다. 휴식을 했고,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게, 솔직히 모르죠. 거세하고 얘 얼만큼 변했을지, 그거는 타는 놈만 알겠지. 보는 놈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건 타는 사람이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제목이긴 한데, 자, 일단 인기말들 빼고 뭔가, 변화된 놈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얘가 그래도 충분한 휴식을 거치면서 좋은, 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얘가 사고를 칠 수 있다. 얘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감으로. 자, 뭐냐면, 이 동강의 스타가 현장에 가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뭐 별이 돼 있지만, 현장 가면은 안 팔려야 될 말이에요. 종합지 보면은 얘가 안 팔리잖아요. 종합지 보면. 자, 근데 동강의 스타가 현장에 배당판 열리고 보니까 좀 뭐 인기 1위 그레이스 데이하고 붙여가지고 10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 자, 그러면, 최봉주 조교사 마방에서 거세하고 말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번 경주 복병마필 이 성전환 수술하고 출전하고 있는 동강의 스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인기마 3마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보이는 인기마필들이죠. 안쪽에서는 이성재 기수 대로의 빛, 자, 그리고 유광희 기수 윈드소드, 8번 트릭샷입니다. 그러니까 8번 트릭샷 같은 경우는 지금 승급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는데 3kg 감량이다. 당연히 승급전이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윈드소드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대로의 빛. 그러니까 윈드소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유광희 기수가 타고 배당으로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 전에 이제 남정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감량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길중 조교사 마방이니까 뭐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배당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로의 빛도 딱 그만큼. 그러니까 성장세를 띄고 있는 이 3마리 마필들이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뭐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지만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다실바, 그리고 다실바, 이성재, 유광희 이 3기수의 접전이라 그러면 당연히 다실바를 놓고 하는 게 맞죠, 여러분.
뭐 이성재나 유광희를 어떻게 놓고 할 겁니까? 상대 기수가 다 실바인데 그거는 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인기 1위 마필 인기 현장에 가면 인기 1위 마필 8번 트릭샷 놓고 찍기 싸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부산 4경주 정리할게요. 6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안쪽에서는 지금 라온 플로렌스,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금 라온 플로렌스를 감량 기수를 태워가지고 51km의 안쪽 게이트 출발이에요. 선행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한센스타입니다. 마이야 기수. 얘도 앞에 갈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 팔리는 게 두손 으뜸인데, 두손 으뜸은 제가 직전에 좀 약하게 봤어요. 강력한 인기마필이었는데, 좀 받쳐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직전 경주, 그러니까 그 전에 정우주 기수가 탈 때보다 5kg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앞말이 갑자기 부담 중량을 5kg 늘리면, 이게 좀 많이 버거워해요. 휘청휘청하거든요. 근데 직전에 두손 으뜸 뛰는 거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조성환이지만, 직전에 갑자기 5kg 올려서 정우주 기수 기승하는 걸 보니까, 야, 5kg 올렸는데 말이 저렇게 뛴다고? 센데?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부담 중량이 더 올라가니까, 감량 기수 지금 조성환 기수를 태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라온 플로렌스도 지금 감량 조건을 가지고 인코스입니다. 한센스타는 마이야 기수예요. 얘네들이 스타트가 이 세 마리가 동시에 나온다고 봐봐요. 2번, 5번, 7번이 스타트가 빨리 나올 거예요. 쭉 하고 나올 건데 안쪽에 우인철 기수 그리고 한센스타의 마이야 이거를 넘어서 조성환 기수가 선행을 가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강력하게 인기 현장에서 이제 깜빡이로 팔릴 건데 이게 감량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은데 선행을 못 갔을 때 얘가 직전처럼 그렇게 띄워줄 거냐 그거는 좀 이제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행을 못 가는 두손 으뜸보다는 뭐 어차피 조성환이나 김성현이나 말 타는 거는 비슷하다고 봐요. 김성현 기수가 조금 낫겠죠, 오히려. 벽송은 지금 마이너스 4kg. 이 마이너스 4kg의 감량 조건이 너무 좋아요. 승급전인데 마이너스 4kg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벽송이라는 말 자체가 체구가 작아요. 그 직전 경주도 433kg. 쬐깐하잖아요. 433kg 쬐깐한데 얘를 430kg짜리가 55kg를 달고 뛸 때하고 51kg를 달고 뛸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승급전이라서 버겁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앞에 가는 말도 아니라 이게 따라가서도 잘 뛰는 마필이고 김성현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김성현 기수가 탄 말을 복병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상태가 괜찮다.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서울 6경주의 복병 마필은 이 김성현 기수의 벽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 오늘 준비한 부산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 5번 화이트 플레어입니다. 서승원 기수가 기승하고 화이트 플레어. 자,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감량이 3.5. 그러면 당연히 승급전이죠.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 인기 1위. 인기 1위인데 근데 서승원이니까 어느 정도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냥 인기 마필인 것보다는 조금 더 볼 수 있겠고. 자,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인기 1위에 붙여서 깜빡이로 팔리는 말이 11번 킹스킹이에요. 최시대 기수. 물론 지금 안쪽보다는 외곽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킹스킹의 발걸음이 무턱대고 깜빡이를 믿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발걸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송경민 기수의 베스트보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송경민 기수다. 이거는 1번 게이트 달고 있어서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송경민 기수. 자, 그러면 일단은 인기 마필들의 이 3파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죠. 얘도 승급전이라서 아무리 서승훈이라도 승급전이라는 그 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도 아닌데다가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불안하다. 자, 그러면 당연히 노려야 될 마필은 복병 마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복병 마필이
뛸 수 있는 조건들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인기마필들도 뭔가 좀 허점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편성, 인기마필들이 완벽하면 완벽한 전개에 완벽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인기마필을 이기겠어요, 복병이. 그거는 안 되는 말이고, 인기마필들의 허점이 좀 보이면서 복병마필이 좋아졌을 때, 그런 때는 한번 맞짱을 떠볼 만하죠. 그래서 이번 5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인기마필들의 허점은 보이고 복병마필은 좋아졌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뭔가 좀 훈련 때 보면 뭔가 좀 안 좋아서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그런 느낌이 한 2-3달 정도 연기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 근래 보면서 확실하게 호전세를 보이는 마필이 전개까지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무조건 강등부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진 호전세를 보이는 그 복병 마필이 전개까지 좋아진 편성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이제 1400m인데, 3번에 이 퀀텀 K가 이동화 기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은 다소 올랐지만 전개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번 마이티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우인철 기수가 좀 말을 잘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 중량이 2kg 올랐어요. 2kg가 올랐지만 53kg 부담 중량이다. 가볍죠. 괴나리 보찜이죠. 가벼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직전에 1번 게이트 출발로 완벽한 전개를 보여줬어요. 우인철 기수가.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10번 외곽 게이트로 밀렸어. 전개를 직전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죠.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서 자리 잡기가 좀 곤란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외곽에 11번 용비 히어로도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외곽 게이트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어떤 놈이 좀 보이냐면 좀 위험한 놈이 하나 보입니다. 이 뺀지리가 기승을 하고 있는 탭딘이에요. 탭딘. 이 뺀지리 CC1이 기승하고 있는.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있는데 안쪽 지금 일본 게이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게이트를 잡고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지금 경주 거리도 1400으로 줄였습니다. 일본 게이트 출발 조건에 직전에 1700, 1800을 띄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이면서 게이트 조건까지 1번이다. 그 CC1 기수가 요즘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서 벤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도 그렇지만 이제 좀 말을, 특히나 12조 마방에서는 완전 벤치 당했죠. CC1이. 예, 쫓아났어요. 근데 지금 21조 문병기 조교사 마방에서는 CC1을 많이 태워주고 있습니다. 빅투아르 기수도 많이 태우고 있지만 CC1도 많이 태우고 있는데, 자, 지금 CC1 기수도 이제 입지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주력으로 태워주고 있는 마방한테는 좀 잘 아리가또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에 좀 잘 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뺀질이가 뺀질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CC1의 탭딘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대상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일보배 단거리 1200m죠. 자, 서울에서 지금 4마리가 내려왔는데 어마무시한 놈들이 내려왔어요. 빈체로 카발로. 자, 그리고 영광의 월드. 그러니까 영광의 월드는 지금 장추열 기수 기승으로 단거리 1200이면은 완전히 뭐 그냥 영광의 월드 놀이판이죠. 잘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IM짱 리월마도 내려왔는데 IM짱이나 리월마보다는 이 빈체로 카발로나 영광의 월드가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겠죠. 빈체로 카발로가 좀 이 공백은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높은 마필이죠. 대상경주도 뛰었던 마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위너 클리어와 본다이아, 여기에 11번 영광의 월드, 이 마필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릴 텐데, 위너 클리어하고 본다이아가 직전 경주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면서 착차가 엄청 근소하게 나지 않았거든요. 진짜 이만큼, 손톱만큼의 착차였는데 2분의 1 마신이었죠. 목차의 착차는 뭐 거의 뭐 들고 내리고 이 싸움이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좀 운이 좀 더 따라줘야 된다. 코차 목차 싸움에서는. 자, 직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직전에는 얘네들의 부담 중량이 똑같았단 말이죠. 본다이아하고
위너클리어의 부담 중량이 똑같았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2kg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위너클리어는 역시 최시대 기수가 똑같이 타고 있지만 지금 본다이아 같은 경우는 다나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서강주에서 다나카로 변경됐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모든 조건상 따지고 보면 얘가 이겨야 돼. 다시.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로 변수가. 지금 안쪽 게이트가 다소 무거운데 이게 다나카 기수가 제가 봤을 때 서승훈 기수, 다실바, 진경 기수는 주로 좀 알고 탄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기수는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도 모르고 타는 기수들이 많거든. 특히 다나카는 제가 봤을 때 얘는 진짜 똥오줌 못 가립니다. 아예 그냥 몰라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 이제. 왜? 야, 주로가 지금 안쪽이 무거우니까 안쪽 벌려놓고 타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 작전 지시를 받아본 적도 없거니와 외국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뭐 주로가 무슨 안쪽이 무겁고 바깥쪽이 무겁고 그런 게 어딨어. 주로가 그냥 주로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나카 기수가 조건은 가장 좋은데, 정말 좋은 조건을 만났는데 얘가 1번 게이트 달았다고 해서 인코스에 최적 전개를 해버리면 와, 이거는 조금 에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주로를 좀 잘 알고 권승주 주교사가 작전 지시를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해서 벌려놓고 이렇게 타라. 그러니까 작전 지시를 세밀하게 해서 다나카 기수가 작전 지시는 또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또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그러면 뭐 주교사가 이렇게 타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만 타준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다나카 기수한테 대부분 조교사들이 작전 지시를 세밀하게 안 해요. 기수들한테 그냥 작전 지시 딱 받으러 가면 그럽니다. 봤지? 상대 마필들 이거 맞지? 알아서 잘 타.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80%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나머지 한 20%에서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기수가 알아서 잘 타기를 네가 알아서 잘 탈 거니까 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권승주 주교사가 신경 써서 작전 지시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본다이아를 무시할 수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700m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경주인데 3번 파드 슈발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그러니까 직전에 파드 슈발은 저도 뭐 세게 봤던 마필이고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제 거리가 1700이다. 중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도 넘어왔어요. 파드 슈발. 뭐 저도 좋게는 보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파드 슈발이 승급 전에 경주 거리는 늘었다. 이게 좀 있고, 7번 골드뭉치입니다. 권중석 기수가 기승해서 감량을 좀 갖고 있는데, 골드뭉치 같은 경우는 데뷔전을 1600에 뛰었던 것만큼 이 장거리에 좀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체구가 작아서 경주 운영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는 좀 남아 있는데, 권중석 기수가 잘 타면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이즈는 되겠죠. 나쁘진 않으니까. 안쪽에 1번 김홍규 기수의 소울비트까지. 팔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장에 가면은 조금 더 바람이 많이 불 말이 이 조상범 기수의 백룡까지 팔릴 것 같아요. 이 백룡이라는 자체도 직전에 1700 뛰면서 어느 정도 발걸음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팔릴 건데 이 네 마리의 인기 마필들의 조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모습들을 보면 이 뭐 소울비트라든지 파드슈발, 골드뭉치, 백룡 이런 마필들이 직전에 이렇게 좀 살짝 부족했으니까 2% 부족한 면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잘 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얘네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거잖아요, 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만 돈 벌으라고 나머지 애들이 넉넉고 니네 가. 나 뭐 니네들 엉덩이 한번 쳐다보고 있을게. 이렇게 타는 기수들이 몇 없어요. 나도 돈 벌러 나왔거든. 2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칼을 빡빡 갈아서 돈 벌러. 근데 여기에서 인기 마필들의 조합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2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말을 만들어서 출전을 하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드슈발이나 소울비트, 뭐 골드뭉치 이런 마필들 충분히 맞짱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개도 깔끔하게 나오고 자,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진짜 들이대볼 만하다.
충분히 여기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준메인 승부처럼 무슨 뭐 40배, 50배를 한 방으로 보고 들어가는 그런 편성은 아니지만 약간의 좀 중배당은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기 마필들을 다 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좀 붙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 복병, 좋아진 그 복병, 좋아졌다기보다 칼을 빡빡 갈고 나오는 복병이에요. 그 놈을 놓고 인기 마필들을 한번 붙여서 좋은 배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4등급 천거리 1800m 경주. 오늘 준비한 부산의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는데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 3번 어메이징원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전에도 어메이징원은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서승훈 기수가 잘 탔습니다. 선입전개로. 근데 말이 못 뛰었어요. 생각보다. 그렇다고 보면 직전에 뛰는 것을 봤을 때는 와, 지금까지 편성이 좀 약해서 잘 뛰었긴 했는데 이게 조금만 센 놈들하고 만나니까 말이 뽀로록 하네. 이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안쪽에 이번 송경민 기수의 운주 챌린지예요. 그 송경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감량 조건은 정말 좋아요. 감량은 좋은데 이 운주 챌린지가 직전에 최시대 기수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얘도 그렇게 막 완벽하게 또 뛸 수 있는 조건도 아닐 뿐더러 기수도 송경민의 게이트도 안쪽, 지금 게이트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지도 않은데 안쪽 게이트를 출전을 하고 잡고 있고 7번째 라임트리의 다실바 기수입니다. 라임트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 다실바 기수가 10마신을 졌어요. 그때 10마신을 졌긴 했는데 정말 기수가 끌고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수 같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 목차로 그때 접전이었잖아요. 2착, 3착 접전이었는데 그냥 지고 뭐 3, 4착 들어왔을 마필인데 다실바 기수가 잘 타서 끌고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직전에 그런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안쪽에 이제 1번 90 플러스도 팔려주고 있습니다. 최상현 기수. 근데 지금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승급전이거든요. 얘도.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서 얘도 좀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겠다라는 거죠. 직전에 뛰었던 모습을 보고 이번에 전개를 봤을 때도 좋아 보이는 놈은 없어요. 특별히 더 좋아진 놈도 없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복병을 놓고 배당을 노리려고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번 부산 7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은 아니다. 어차피 직전에 이미 발걸음을 다 확인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7경주 과감하게 복병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번을 조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부산과 다르게 지금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죠. 그리고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한데 자, 탄성의 반석. 그러니까 탄성의 반석은 직전에 누구였죠? 송재철 기수가 워낙 좀 괜찮은 말을 탔는데 마이야 기수가 그거를 대놓고 따라가다가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좀 지켜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따라가다가 오버페이스에서 가랭이가 좀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끝걸음이 좀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 직전에도 1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도 1번 게이트를 잡고 있고 당연히 인기마로 팔리죠. 자, 그리고 드래곤 게이트입니다. 김영근 기수. 이준철 주교사 마방 마필들은 뭐 거의 100이면 98%가 거의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믿고 갈 수 있는 마방이고 훈련도 열심히 공들여서 시키는 마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을 잡고 있는 드래곤 게이트 무시하지 못하죠. 안쪽에 1, 2번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곽에 이제 8번 BS 스톰인데 얘도 인기마예요. 지금 장거리 1800에서는 이미 발걸음이 확인된 3마리이기 때문에 다 이제 인기마 필로 팔려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마 말고 한 마리를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얘를 좀 보고 싶네요. 이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뺀지리를 한 2번 정도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뺀지리 CC1을 자, 요 근래 CC1 같으면 진짜 못 믿죠. 못 믿는데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탈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 말 타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수들도. 자, 그런데 지금 울트라 드래곤이라는 마필은 이 CC1, 이 뺀지리 친구 헤리카심이 기승을 하고 있었어요. 헤리카심.
어차피 말레이시아 헤리카심이 기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CC1 기수가 친구 헤리카심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말 어때? 헤리카심이 잘 알려주겠죠. 뭐 타보니까 이렇더라. 헤리카심이 계속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잘 알려줄 거고, 그러면 이제 성격 파악은 다 했을 거고, 또 얘도 발걸음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1800에 기본적인 사이즈를 좀 가지고 있고, 앞선도 선입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기수 변경된 울트라 드래곤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수가 변경되면 발걸음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 마필 울트라 드래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1등급 1200m 경주인데 충만은 나와 있어요. 베스트 레이스입니다. 지금 1200m 이제 얘가 이제 승급전인데, 뭐 승급전이 의미가 없는 게, 이 베스트 레이서는 이미 대상 경주를 지금 계속적으로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1등급 마필들하고도 계속 겨뤘기 때문에 이 승급전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로 보면 되고, 1200 단거리도 잘 뛰거니와 중거리까지도 잘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감량 조건까지 52.5면 뭐 널널하죠. 충분히 잘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에 이제 매직 포션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마필은 9번 썸씽 로스트 이제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리기는 할 텐데, 직전에 좀 아쉬웠던 게 얘거든요. 슈퍼 피니시. 그러니까 이 슈퍼 피니시가 작년 9월이죠. 이 국제 경주를 뛸 때 그 정도 발걸음이었으면 그냥 뭐 직전에도 그냥 씹어 먹고 왔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못 뛰더라고. 이 9월 달에 그렇게 뛰었던 그 국제 경주에서 그만큼 뛰었던 발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부담 중량도 59예요. 엄청나게 높죠. 59는 정말 높은 부담 중량인데, 썸씽 로스트도 지금 2억 기수가 기승한데, 얘는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 유리하거든요. 특히나 직전 경주 이제 김옥성 기수가 탔을 때 3착을 했죠. 3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옥성 기수가 결승선 전방 200m 전쯤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옥성 기수가 채찍을 놓치지 않았으면은 거기에서 얘가 들어오면서 제가 더 좋은 배당을 적중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와우와우를 놓고 김용근, 이 김옥성 기수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김옥성 기수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잘 알죠, 제가. 저 채찍 놓쳤는데 안 놓쳤으면 아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곽 게이트 출발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억 기수 기승으로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얘가 좀 걸려요. 어서 말을 해. 뺀지리 친구, 뺀지리 2가 탔는데, 헤리카심이. 요즘에 말레이시아 2명이 참 뺀지리 거리죠. 헤리카심이 탔는데, 안쪽 지금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의 선입전개, 선행, 이런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잘 만났어요. 자, 그리고 부담 중량도,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는데, 얘는 지금 부담 중량 50이야. 52.5에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을 잡고 있어요. 야, 얘는 지금 여기에서 한번 해볼 만한데, 진짜. 최적정대 조건으로다가. 그래서 얘가 이제 축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진짜 완별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베스트 레이스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뭐 좀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얘 붙여서 한 방을 가도 좀 되겠다. 마지막 경주에서 이 복병은, 이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어서마르레를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의 10개 경주, 부산의 7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좀 복병을 노려야 될 경주들도 몇 있었고, 인기마 접전 경주들도 몇 있었어요. 인기마 접전에서는 인기마 필드를 좀 노리셔야 될 것 같고, 복병들이 없기 때문에. 자, 또 인기마 필드들이 불안한 그런 편성에서는 복병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일단 뭐니 해도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적중을 많이 하셔서 이기는 게 우선입니다. 좀 이기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고요. 저는 3월 둘째 주 월요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